마지막으로 인류를 달에 보냈던 1972년.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2026년. 인류는 다시 달로 향합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선회한 후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유인 비행 시험입니다. 이 역사적인 임무에 우리나라의 큐브 위성이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주변 공간에 굉장히 강한 방사선 대역들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방사선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국내 최초로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는 큐브 위성 K-라드 큐브. 대한민국 우주 영토 확장의 최전선에 선 K-라드 큐브와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땀방울의 기록들. 지금 그 위대한 도전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Space rocket Apollo 17 on the launching. Astronauts Captain Eugene Cernan, Commander Ronald Evans, and scientist Dr. Harrison Jack Schmidt. 3, 2, 1, 0. All engines running. Commit. Liftoff. We have 1972년 11:22 a.m. Eastern Standard Time. 인류가 달 표면에 마지막 발자국을 남긴 뒤 달은 다시 멀고도 고유한 관찰의 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인류는 다시 그 고유한 정적을 깨우려 합니다.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단계 무인 비행의 성공을 뒤로하고 이제 2026년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를 향한 위대한 장정에 나섭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 우주발사 시스템과 우주선 오리온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에 안착했다고 지난 1월에 밝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철저한 사전 점검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발사 전 최종 시험인 습식 드레스 리허설 중 기술적 이상이 확인되어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는 안타깝게도 연기되었습니다. 인류를 태우고 달 궤도를 선회한 후 다시 지구로 돌아올 예정인 아르테미스 2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달 재방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탐사, 국제협력, 화성 탐사의 전초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아폴로 달 착륙과 크게 다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냉전 경쟁 속 단기적 기술 성취였다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장기적 우주 거주와 민간 참여까지 포함한 전략적 프로그램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위성 기술이 이만큼 이 역사적인 올라왔다고 달 저희가 탐사 평가할 수 있는 임무에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의 건지 그런 큐브 부분들이 위성이 좀 동승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오리온 우주 가로 세로 20, 높이 30cm 남짓한 초소형 위성 K-라드 큐브. K-라드 큐브는 민간 개발 큐브 위성으로 고타원 궤도에서 우주 방사선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치명적인 방사선 구역 반 앨런대를 통과하며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달 탐사를 돕기 위해 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심우주 큐브 위성 K-라드 큐브. 이 작은 위성의 탄생 뒤에는 국가 연구기관의 노하우와 민간 스타트업의 혁신이 공존합니다.
아르테미스 협력이 시작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루어낸 우주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술 협력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이 탑재가 됐다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그 협력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 빠른 시일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큐브 위성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체의 기술력을 좀 높게 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은 먼 우주의 별을 보는 것을 넘어 인류가 나아갈 우주의 날씨를 살피는 곳인데요. 이곳 연구원들의 시선은 지구 너머 끝없는 우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주 환경 변화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태양인데요. 태양이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 물질은 행성 간 공간을 지나 지구의 자기권과 고층 대기에 도달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태양 이미지들. 나사와 협력해 수신하는 준실시간 데이터들. 태양의 폭발과 에너지의 흐름을 초단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단 고해상도의 이런 태양 이미지들을 거의 준실시간으로 표출을 해서 태양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태양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CME와 같은 에너지 물질의 분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주 환경이 단순한 탐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위성 정보,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통신망까지 우주 환경의 미세한 변화는 우리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우주선만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주 비행사가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바로 우주 방사선입니다. 지구가 선사하는 대기권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우주는 거대한 방사선 시험장으로 변합니다. 특히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강력한 방사선띠, 반 앨런대는 유인 탐사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바넬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우주 방사선 환경을 지나갈 때 앞으로 달이나 혹은 화성으로 유인 우주인이 그 관문을 꼭 지나가야지만 지구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지나갈 때 얼마나 정량적으로 이 환경이 우주 방사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할 수도 있겠고요.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 내놓은 해답이 바로 K 라드 큐브에 탑재된 초정밀 방사선 검출기입니다. 인체의 조직과 유사한 물질을 활용해 우주 비행사가 실제로 장기에 받는 타격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데요. K 라드 큐브의 내부에는 최첨단 반도체도 탑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심우주의 가혹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들이 가혹한 방사선 폭격 속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는 우리 우주 기술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K-라드 큐브 임무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임무입니다.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또 아주 작은 큐브 위성 치고는 이게 자체적으로 추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큐브 위성 자체가 궤도를 바꿀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작은 큐브 위성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거든요. 나사가 수많은 국가 중 대한민국과 손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보유한 우주 환경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사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수혜국을 넘어 인류의 달 탐사를 위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의 모든 우주 임무에서 독립적인 프로젝트 단위로 이 유인 안전 기준을 전체를 통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개발 기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날 밤도 많이 새고 왜냐하면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연구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개발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K-라드 큐브 위성 본체의 설계, 제작, 검증을 맡은 국내의 한 우주 스타트업. K-라드 큐브는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보낸 거리 측정 신호만으로 현재 궤도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큐브 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항법 제어 기술이 요구됩니다. 저희는 그런 천문연구원의 요구 조건을 받아서 이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본체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 위성이 우주 공간상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나사의 유인 임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K-라드 큐브 위성 전반을 시험하고 조립했던 클린룸. 위성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각각을 조립 후 통합 테스트도 했던 공간인데요. 기본적인 그 조립들은 다 여기서 진행했고 이거 완조립된 상태에서 실제 위성이 발사가 되었을 때 운영하는 시나리오들을 고려를 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험들을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태운 유인 탐사선에 실리는 만큼 나사의 요구사항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K-라드 큐브는 3차례에 걸친 나사의 안전검토 회의를 포함한 모든 기술 검증을 통과했는데요. 나사 유인 임무에 요구되는 배터리 안전 기준, 열 폭주 시험, 위험 통제, 파괴 통제 등 고난도 안전 기준까지 모두 충족했습니다. 총 3번의 나사의 그 세이프티 리뷰를 굉장히 타이트한 세이프티 리뷰를 통과를 했었어야 됐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만족했어야 됐던 거는 그 유인 우주 탐사선에 쓰는 배터리 기준들 그리고 그 위험 컨트롤, 하자드 컨트롤이라거나 아니면 폭주 시험이나 아니면은 파괴 시험, 파괴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통과를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가혹한 심우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초소형 위성. 제작이 완료된 위성을 미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로 이송하는 과정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K-라드 큐브의 남은 자재를 모아서 K-라드 큐브와 동일한 스펙으로 만들어진 기고물이고요. 이 케이스는 K-라드 큐브를 미국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전용 케이스입니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까지 이 케이스에 넣고 따로 이제 항공 운송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에 실려 달을 향한 장대한 여정에 오를 K-라드 큐브. 민간 우주 시대의 문을 여는 이 작은 도약은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the fact that NARA Space got the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this mission is really historical, and it's really been a big milestone for NARA Space. AI 기술이 이제 발전한 만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전 지구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해야 이제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성의 대량 양상 시대, 그리고 거기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빅데이터들, 그리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능력까지 앞으로는 이런 위성 데이터가 굉장히 어떤 일반 인프라 수준의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대한민국 우주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누리호 4차 발사. 지금까지의 발사가 우리 힘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단계였다면 4차 발사는 우주 수송의 상업화와 민간 주도 시대인 뉴스페이스를 여는 첫 번째 실전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척의 심장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곳 위성시험 등 궤도환경시험실에는 위성들이 우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하는 거대한 관문이 있습니다. 직경 8m, 길이 10m.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이 설비는 바로 열진공 챔버인데요. 우주로 향하는 위성과 부품이 운명을 걸고 통과해야 하는 최종 시험대입니다. 위성 인터페이스가 체결이 되고, 이건 이제 대형 위성을 이제 시험하는 대형 열진공 챔버고요. 이제 주변에 보시는 이제 검정색 딤플들이 슈라우드로서 이제 액체 질소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위성이 장착되는 이제 구조물이고요. 이 구조물에 위성이 장착돼서 열진공 시험이 수행이 됩니다. 이 거대한 원통형 공간은 지상 위에 인위적으로 구현된 가혹한 우주 그 자체입니다. 공기 하나 없는 10억분의 1 기압 이하의 초진공 상태.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극저온과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극고온의 우주궤도 환경을 완벽하게 지어내냅니다. 발사를 앞둔 위성은 이 열진공 챔버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주로 나갈 자격을 얻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검증.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곳을 위성이 우주로 나가기 전 생명력을 얻는 곳, 인공위성의 산실이라 부릅니다. 최근에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작은 위성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작은 이제 초성 위성이나 큐브 위성 시스템도 작은 챔버로도 시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임무나 어떤 특정 이제 요구에 따라서 높은 정밀도랑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 위성들이 있어요. 그런 위성들은 크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큰 시스템, 큰 이제 위성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열진공 챔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큰 이제 높은 정밀도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위성들에 대한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제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여 개발된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발사되었는데요. (2022년 12월)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이후 과학 임무를 수행하며 달의 지형과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달 착륙선 개발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동 1층.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를 지휘하는 관제실입니다. 다누리 관제실은 대한민국 심우주 탐사의 사령탑과 같은 곳인데요.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달 궤도를 도는 다누리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출되고 연구원들은 교신과 궤도 제어, 탑재체 운영을 긴장감 속에 이어갑니다. 당초 다누리의 계획은 정상 임무를 1년 동안 수행하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정상 임무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이제 고도 하강 기동을 해서 원래 정상 그 고도가 100km였는데 이제 60km로 낮추어서 달 저궤도를 돌면서 이제 과학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작년 2025년 9월에는 동결 궤도로 진입하는 기동을 수행을 해서 지금은 다누리가 달 동결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 위성만을 다루던 기존 관제 경험을 넘어 이제는 심우주 탐사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 심우주 지상 안테나와 연결되어 다누리와 교신하며 나사와 협력해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섀도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모든 과정은 황우현 달탐사 사업단이 주도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달 탐사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누리가 연장 임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 처음부터 다누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라든지 이제 연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에 굉장히 다누리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연료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동을 최소화하기도 하였고 또 최적화를 통해서 연료량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성능을 이제 잘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운영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다누리의 성공을 넘어 실제 달 표면에 발을 딛기 위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으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32년 달에 보낼 무인 착륙선 개발을 위한 달 착륙선 사업단을 신설하며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우리 기술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착륙하여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달 표면에 착륙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 클러스터 엔진을 포함한 추진 시스템 기술과 그리고 스스로 착륙 위치를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율항법 기술, 그리고 착륙 시 충격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충격을 흡수 완화해주는 착륙 장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기술로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달 개척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에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륨3를 비롯해 막대한 광물 자원이 묻혀있기 때문인데요. 중력이 지구보다 작아 화성 등 먼 행성으로 나아가는 대형 우주선을 발사할 터미널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의 필수적인 달 착륙 기술과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먼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지구 저궤도의 관측 위성을 개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리고 우주과학 분야의 심우주 탐사까지 다양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그 로드맵상의 가장 큰 그림은 2045년 화성 기지 구축을 하는 화성 탐사 계획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될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좀 모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그런 로드맵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을 꿈꾸기 시작한 시대. 우리는 이제 관찰자가 아닌 개척자로 우주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설계하고 직접 가닿아야 할 우리의 새로운 영토입니다. 연구소의 열정과 민간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가의 비전이 만난 K-스페이스. 달을 넘어 더 먼 우주로 우리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